거대한 대형 종합병원의 깊은 지하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 안치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당직을 서던 야간 경비원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경비원의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이 방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철제 침대 위를 비춥니다. 흰 천 너머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액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번져가는 시신의 혈액은 선명하고 기이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경비원은 들고 있던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은 파란색 피를 흘린 의문의 시신 사건으로 인해 거대한 혼란에 휩싸입니다.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감식반이 안치실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베테랑 의사들조차 인간의 몸에서 파란색 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 멀리서 규칙적이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이 병원의 부원장이자 IQ 200의 초천재 의사인 아메쿠 타카오입니다. 타카오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녀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사건이 발생한 지하 안치실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노란색 통제선을 가볍게 들어올린 타카오가 파란색 피로 물든 현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파란색 액체가 고여있는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천재적인 두뇌 속에서 수천 가지의 의학적 데이터와 화학 방정식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갑니다. 타카오는 손가락으로 파란 액체를 살짝 찍어 냄새를 맡으며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놓인 시신의 흰 천을 단숨에 걷어 올립니다. 드러난 시신의 피부는 온통 창백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타카오는 시신의 목줄기에 남겨진 아주 작은 주사 자국을 날카로운 눈미로 포착해냅니다. 일반 의사들이라면 단순한 점으로 치부했을 흔적에서 그녀는 인위적인 범죄의 냄새를 맡습니다. 타카오는 곁에 서 있던 형사들을 향해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완벽한 타살이라 선언합니다. 가해자는 인간의 신체를 완벽히 이해하고 특수 화학 물질을 주입한 전문가가 분명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타카오는 곧바로 병원의 중앙의학연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녀는 수집한 파란색 혈액 샘플을 최첨단 원심 분리기에 넣고 빠르게 기계를 가동합니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동안 타카오는 모니터에 뜨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다립니다. 화면 가득 채워지는 복잡한 화학 기호들은 현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화합물이었습니다. 누군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성분을 강제로 변형시켜 산소 결합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기괴한 독극물을 제조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병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의사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병원이라는 안전한 공간이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숨어든 거대한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카오는 병원 내부의 의약품 관리대장을 모두 확보하여 불법 유출된 성분이 없는지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 어떤 특수약품도 비정상적으로 출고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기록마저 완벽하게 조작했거나 병원 외부에서 스스로 이 약물을 합성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수록 타카오의 천재적인 본능은 오히려 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해 그가 최근 특이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감독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공사 현장은 최근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소동으로 인해 수차례 작업이 중단되었던 기괴한 장소였습니다. 단순한 의학 범죄인 줄 알았던 사건이 도시의 기괴한 괴담과 얽히기 시작하자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또 다른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스트레처카 위에 누운 환자는 온몸에 거대한 발톱 자국 같은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 환자는 바로 사망한 감독과 함께 일하던 공사장 현장 인부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환자는 의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공룡이 나타나 자신들을 습격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21세기 대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파란색 피의 살인사건과 공룡의 습격이라는 기괴한 증언이 얽히며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완전히 오르게 됩니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병원의 응급실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피투성이가 된 들것을 밀고 밀폐된 자동문을 통과합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환자는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휘하던 중년의 현장 감독입니다. 그의 가슴과 어깨 부위에는 무언가 거대한 발톱에 깊게 찢긴 듯한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 하얀 뼈가 어렴풋이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공사장 안전사고나 철근에 찔린 상처와는 완전히 다른 기괴한 형태의 파열상입니다. 아메쿠 타카오는 한 걸음에 응급실로 걸어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합니다. 그녀는 하얀 의사 가운을 펄럭이며 환자의 상처 부위에 천천히 손을 가져다 댑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감독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대기하던 인턴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차트를 들고 타카오의 뒤에 서서 눈치를 봅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현장 감독은 갑자기 타카오의 가운 자락을 움켜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하 공사장에서 어둠 속을 기어다니는 거대한 공룡을 보았다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두 발로 걷는 수각류 공룡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은 그 황당한 주장을 듣고 모두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흔듭니다. 하지만 아메쿠 타카오만큼은 단 한순간도 미소를 짓지 않고 깊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환자의 동공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작은 펠라이트를 꺼내 그의 눈을 비추어 봅니다. 환자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 상태를 대변하듯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카오는 마취통증의학과와 흉부외과에 전화를 걸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조치합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그녀는 상처 주변에 남아있는 기묘한 점액질을 면봉으로 채취합니다. 그 점액질은 일반적인 혈액이나 진물과는 달리 미세하게 푸른빛이 도는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타카오는 채취한 샘플을 들고 자신의 전용 분석실이 있는 본관 탑층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사건과 며칠 전 발견된 파란색 피를 흘린 시신의 연관성이 그려집니다. IQ 200의 초천재적인 두뇌가 풀가동되며 순식간에 수십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분석실에 최첨단 전자현미경의 점액질 샘플을 올려놓고 배율을 극대화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독특한 분자 구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파충류의 성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합성된 특수화학 화합물이자 일종의 강력한 마비 성분입니다. 타카오는 이 화합물이 환자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공룡이라는 구체적인 시각적 환각을 유도했음을 알아챕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이 독소를 주입하고 기괴한 소문을 퍼뜨리려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진단을 마친 타카오는 수술이 끝난 현장 감독의 입원실로 즉시 이동해 그를 대면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환자에게 그가 공룡을 보기 직전에 정확한 동선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두려움에 떨며 공사장의 가장 깊숙한 지하 4구역에 무너진 격벽 뒤였다고 답합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이자 거대 기업의 미공개 개발 부지였습니다. 타카오는 이 기이한 메디컬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가 바로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녀는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장 지하 4구역의 설계 도면을 즉시 입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조수는 이미 그 구역의 모든 데이터가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영구 삭제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사건을 덮으려는 거대한 배후 세력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타카오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방해 공작이 심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단단히 고쳐 입고 스스로 그 위험천만한 공사장 지하로 직접 가기로 결심합니다. 병원 로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의 어둠이 병동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환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의 산소 포화도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급히 병실로 달려간 타카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현장 감독은 온몸을 기괴하게 뒤틀며 전신에서 파란색 피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옆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빈 주사기를 쥔 채 타카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의문의 침입자는 창문을 깨고 어둠이 깔린 도시 한복판으로 뛰어내려 사라집니다. 환자의 호흡이 완전히 멈추어가고 병실 바닥을 가득 채운 푸른 피가 기괴하게 빛을 발합니다. 타카오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환자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며 미스터리는 극에 달합니다. 단순한 환각과 음모를 넘어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저주받은 형제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병원을 가득 채운 기괴한 소문과 저주받은 형제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메쿠 타카오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카오는 먼저 기이한 전신 발작을 일으키며 입원한 형제의 정밀 의료 기록 차트를 한 장씩 넘겨봅니다. 형제의 혈액 검사 결과와 뇌파 분석 자료에는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가문의 오래된 저주를 받아 온몸이 썩어가는 괴질에 걸린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IQ 200의 천재 의사인 타카오의 사전에는 초자연적인 저주나 유령 같은 비과학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타카오는 형제 중 형이 누워있는 특실로 걸어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다양한 약병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환자의 베개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의 부적과 말린 약초 주머니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타카오는 환자의 눈동자를 살피기 위해 펜라이트를 켜고 형의 동반 반응을 세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환자의 동공은 빛에 반응하여 급격히 수축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는 비정상적인 경련을 보였습니다. 타카오는 순간적으로 환자의 피부 표면에 돋아난 미세한 붉은 반점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있음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형제의 보호자이자 가문의 유산을 관리하는 막내 삼촌의 초조한 태도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삼촌은 조카들이 입원한 이래로 줄곧 의사들의 접근을 통제하며 주술적인 치료만을 고집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던 타카오의 뇌리 속의 번개처럼 강력한 영감과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 스쳐 지나갑니다. 타카오는 곧바로 병원 세미나실로 달려가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 형제의 증상과 약물 성분들을 빠르게 써내려갑니다. 그녀는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전부 소집한 뒤 형제가 앓고 있는 병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타카오는 형제의 몸에서 발견된 붉은 반점들이 저주가 아니라 특정 독소에 의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임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매일 마셨던 전통 약초차에는 중추신경계를 극도로 자극하는 미량의 희귀식물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고 환각과 발작을 동시에 유도하는 무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문의 거대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에게 오랜 기간 이 독차를 몰래 먹여왔던 것입니다. 타카오의 날카로운 지목에 세미나실 구석에 서 있던 막내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삼촌은 의학적 증거가 어딨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타카오는 이미 완벽한 성분 분석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형제가 겪은 발작의 절반은 독소 때문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짜 증상인 신체화 장애였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여 몸이 스스로 마비되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타카오는 즉시 독소 배출을 위한 해독제 투여를 지시하고 형제의 심리 안정을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형제의 거칠었던 호흡이 차분해지며 정상 수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형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맑아진 정신으로 타카오를 바라봅니다. 음모를 꾸몄던 삼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 밖으로 연행됩니다. 기이한 저주 소동으로 밤낮 없이 흔들렸던 아메쿠 종합병원은 비로소 원래의 평온함을 되찾게 됩니다. 타카오의 완벽한 추리 덕분에 의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을 뻔한 사건이 통쾌하고 명확하게 종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형제는 타카오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타카오는 특유의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사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도사린 어둠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 부원장이자 천재 의사로서 그녀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동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또 다른 까다로운 환자의 차트를 건네며 활기차게 소리칩니다. 새로운 사건의 등장에 타카오의 눈빛은 다시 한번 천재적인 호기심으로 강렬하게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풀기 힘든 의학적 수수께끼가 찾아와도 그녀의 압도적인 지능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낸 아메쿠 타카오의 위대한 진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의학과 미스터리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는 모든 갈등을 해소하며 마침내 따뜻한 결말을 맺습니다. 천재적인 추리와 깊은 인간미를 모두 보여준 타카오의 활약은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최고의 진단과 완벽한 구원으로 병원의 평화를 지켜낸 천재 의사 아메쿠 타카오의 대단호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